예, 안녕하십니까. 일요 스튜디오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저도 회의하다 말고 8조 나왔다는 얘기 듣고서 다들 회의 중간에 야 이거 오늘 전자 난리 나겠네 근데 완전히 나와서 모두 깜짝 놀랐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뭐 기관들이 어제 좀 팔았더니 뭐 기관이 내가 알기로는 요즘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왜 이렇게 어제 던졌죠? 사실 던진 이유는 명확하진 않아요. 뭐 그거는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뭐 3분기 가격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3분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무게감을 짓누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움직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는 잠정 실적이라는 게 뭐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7월 그렇죠. 말에 나오죠. 예, 맞습니다. 7월 30일 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도 어제 이제 저녁 식사 자리 주제는 어제 전자였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됐더니 첫째는 일회성을 우리가 대략은 좀 일회성을 넣냐 안 넣냐의 문제였죠.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 일회성은 좀 조금 있을 거라 뭐 언제 넣냐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네네네. 근데 다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 재고 너무 싼 거 아니야. 너무 쌓였다. 쌓여 있다. 맞아요? 아니요, 다릅니다. 내가 뭐 이거 재고 막 급하게들 생산실 때문에 해놓은 건데 그럼 결국 좋은 실적 나온 거는 반도체밖에 없다. 실제로는. 아니죠. 저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뭐 나머지는 일회성 디스플레이는 일회성 나온 거고 뭐 나머지야 스마트폰이야 뭐 이거 결국 반도체가 좀 그 재고 쌓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재고 쌓기. 약간 그건 맞죠. 네. 약간 그런 오해들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이게 미리 말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IT 우리가 무슨 섹터 담당자들도 아니고 모여가지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했는데 결국 마지막엔 또 삼성전자 얘기를 하게 됐는데 팔았나 보지 뭐. 근데 뭐 거기도 클라이언트니까. 네네네. 그냥 우리가 그런 오해를 푸는 자리를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다음 문제고 전자에 대해서 너무 마음들이 급했던 것 같더라고 어제. 3분기가 안 좋다 이거야 그래서. 네네네. 3분기 가서 봐야겠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니까 자꾸 예측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목매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의 전체적인 컬러가 말 조심하시고 그런 거 들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전자는 최영사 연구원한테 저도 들어볼게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뭐 2분기만 일단 놓고 보자면 사실은 일회성이 디스플레이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게 맞고 시장에서는 1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일회성을 제거하더라도 생각보다 반도체나 그리고 IM 쪽이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회성을 제거하면 거의 6조 원 이제 후반 정도가 이제 본업에서 7조 정도. 이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IM 쪽이 생각보다 6월달 출하량이 좀 좋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M이 1조 후반대가 나와주면서 IM 쪽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을 메모리 사업부에서 내보내니까 메모리도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IM이 좋아져서 네, 맞아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효과도 좋았는데 그건 다 알고 있던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였다는 거지 사람들은. 그건 다 알고 있던 거. 그래서 ASP가 10% 가까이 오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2분기 서버 가격 20% 가까이 오른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2분기 빗 가이던스가 D램이 원래 플래시였는데 로우 싱글 정도로 나온 이유가 IM이 생각보다 6월 출하가 올라가면서 그쪽에 집어넣는 캡티브 쪽의 모바일 D램 수요가 생각보다 2분기에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용어 하나인데 우리는 로우 싱글이라고 항상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도 많이 들으니까 로우 싱글. 로우 싱글은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용어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한 1에서 3% 정도가 로우 싱글 정도고 미드가 이제 4에서 6%.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애널리스트가 용어를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료 봐도 그거를 다 맞습니다. 통용되는 단어. 로우 싱글이라는 그 정도면 굉장히 미약한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기대치보다는 로우 싱글 정도로 조금 더 잘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모바일 쪽에서 세트 출하가 생각보다 6월달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2분기까지 좋은 거는 사실은 시장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던 건데 실적이 특히 본업이 잘 나온 거는 그러한 측면이 좀 강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 3분기 고정 가격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악유가 시장에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논쟁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전자닉스가 보는 뷰와 그리고 시장에 조금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보는 뷰하고 상당히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반도체 담당자들 중에 뷰를 굉장히 안 좋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뷰가 많이 나뉘고 있죠. 내가 아시는 반도체 담당자인데 맞아요. 네.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데 상반기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고객사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서버 업체들의 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D램의 재고는 상반기엔 쌓였습니다. 대신에 상반기에는 전자나 닉스가 갖고 있는 메모리 재고는 오히려 줄었어요. 네, 그 재고의 방향이 지금 반대로 간 상황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네. 하반기에는 이러한 방향성이 약간은 반대로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반기에는 서버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는 오히려 소진되는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전자 닉스가 갖고 있는 재고는 3분기는 유지되거나 좀 빠지는데 4분기에는 조금 올라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전자닉스가 갖고 있는 재고가 하반기엔 어찌됐든 증가하는 거 아니냐, 상반기 대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걸 우려를 하는 건데. 서버 그쪽 재고랑 이거 재고는 다른 거네. 나도 헷갈렸거든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시장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메모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중요한 거냐로 봤을 때는 4월 달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고객사들의 재고가 쌓이는 걸 더 우려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하반기에 갑자기 전자닉스 재고가 쌓인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가의 프록시로 삼아야 될 게 스팟 가격이냐 고정 가격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2019년도로 되돌이켜 봤을 때는 가격들은 사실 주가의 프록시가 전부 되지 못했어요. 그럼 주가의 프록시가 뭐였느냐? 결국 재고의 흐름이었습니다. 프락시는 대용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주가를 설명하는 변을 프락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나는 끼어드는 거지만 좀 용어들 잘 못 쫓아오시더라고. 그래서 프락시라는 게 사실 그랬지. 2019년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스팟 가격이 오른 건 19년도 10월, 11월 달이었고 고정 가격이 오른 건 사실 올해 1월이었습니다. 근데 전자닉스의 주가는 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19년 4월에 도대체 가격은 스팟도 움직임이 없었는데 왜 오른 거냐? 결국에는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반기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스팟 가격, 고정 가격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 특히 서버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소진되는 사이클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소진될 수 있는, 언제 증가하는 추세가 꺾일 수 있느냐가 사실 주가에는 가장 중요한 대응 변수가 될 거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 당신과 얘기하고 갔으면 어제 내가 판결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재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탁 막혀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재고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못했어. 사실은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모 애널리스트가 그 말을 했다 오더라고. 타사에서. 그런가 하고 당신한테 좀 물어보려고 아침에 좀 왔는데. 전자닉스의 재고는 상당히 건강한 수준이에요. 아직도 2주 레인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한 수준이고 전자닉스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재고가 적은 상황에서 내년도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쇼티지가 나올 건 너무 분명한데 굳이 하반기에 너네들한테 물량을 많이 줄 필요 있느냐. 수요자들의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고 데이터 센터 증설이 일부 딜레이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격을 안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 서로가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냐면 재고를 싼 건 별거 아니다. 코로나 때 공장 가동 안 될까 봐 재고 쌌다. 뭐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반도체 공장에 무슨 어떻게 바이러스가, 반도체 공장이 엄청나게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자동화돼 있는 다 내가 돌아갑니다. 알기로는 셧다운하지 않았고 가동 중단은 없었고요. 그래서 공급 쪽에서의 차질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고객사들이 풀인 디맨드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소진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나 드림 엑스체인지가 또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하반기가 서버 업체들의 재고 소진 사이클이 나오고 내년 초에 다시 재고 리스타킹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재고에 대한 수요는 내년에 다시 쌓여지는 그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반기에 가격이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많이 빠진다면 그만큼 재고 소진을 빨리 할 거예요. 그만큼 물량을 빠르게 많이 가져가서 빨리 출하를 시킬 겁니다. 반대로 가격의 내고가 생각보다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가져가면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다면 오히려 그건 또 서프라이즈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 시장이 우려하는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재고도 쌓이는 그 두 가지의 변수가 모두 성립되는 사이클은 하반기에 오긴 어렵다. 둘 중 하나는 양립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만 듣지 마시고 최영산 연구원이랑 정당사의 뷰고
이 부분이 이제 갈림길인데 네네. 가격 하락폭이 좀 깊을 거로 보는 사람들도 많죠. 네, 네. 확인하고 살 거냐?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야 지금. 맞아요. 네, 확인하고 살 거냐?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그만큼 가격의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살 거냐? 요거에 갈림길에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급락하지 않을 것 같고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어차피 하반기에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제일 우리가 땅에 어떤 재고를 봐야 되냐면 소위 제조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재고가 아니라 고객사의 재고가 소진되는 걸 보면 된다는 거죠. 네, 둘 다 중요한 변수인데 조금 더 중요한 변수는 어찌됐든 고객사 재고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가 더 중요했다면 4월 달에 사실 주가가 올랐어야 됩니다. 네. 그러네. 왜냐면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는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줄기 시작을 했어요. 네. 마지막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약간 어제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이쪽 손을 드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게 이제 이런 거 제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기관이 알고 있다가 팔았다 그건 정말 개소리 하는 거고, 뭐 이 시장 바닥 모르는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어제 분명히 뭔가 좀 3분기에 대한 그거가 나오는데 막연했는데 결국 3분기에 뭐 딴 게 아니라 이 폭에 대한 고민들인 것 같더라고. 맞아요. 이 폭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밀리니까 에이씨 그럼 팔아놓고서 볼까? 많은 사람들이 어제 확 늘어난 것 같아. 그럼 매수 좀 관망들을 하겠지 이제. 네네네. 참 전자 힘드네. 전자 참. 네, 조금 이 하드웨어 업종, 특히 메모리 업종은 불확실성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확인하고 살려는 움직임이 강한 것 같고, 이 메모리라는 아이템 자체가 커머디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ASP나 이런 변동성도 강하고 ASP를 체결하는 것 자체도 공급자와 수요자의 사실 전략 싸움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중요한 건 최영사연구원은 오늘 TP 상향했습니다. 네, 포워드 BPS 반영을 해서 TP를 올릴 만한 시기가 됐다 판단하고 있죠. 하여튼 이 충돌하는 의견이 충돌하는 구간에서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순간적으로 어떤 힘이 좀 쏠리면은 한번 이렇게 출렁일 때 과연 전자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때를 기회로 삼을 것이냐. 네. 어차피 하방은 경직적이에요. 네, 그치? 어차피 많이 빠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 올라갈 거냐의 그 타이밍을 재는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뭐 하반기에 우려가 많은 상황은 저희가 아닙니다. 답은 모르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야. 전자를 잘 기회를 잡으셔라.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3분기가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에서 지수도 부담스럽고 전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또 온갖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시장에 루머가 되게 많은 시즌이에요. 네, 루머가 많은 시즌. 말고 핵심은 이거예요. 재고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이고 네. 두 번째 가격을 프락시를 먹고 고정 가격은 스팟이냐.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보고 가신다면. 네. 그런 뭐 뉴스에 온갖 이제 뭐 하더라 척하더라 그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싶어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춰? 네, 근데 그거는 정말 맞추기 어려운 거고. 네. 시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전자 비중을 좀 올려놓고 기다리십시오 했는 게 꼭 틀린 전략도 아니어서 일부 기관에서는 뭐 상당히 이건 좋은 전략이었다 얘기도 우리가 하니까. 맞아요. 지금 네. 이 점에서 들을 수 있는 전략은 이런 게 충돌할 땐 플러테이션이 나오거든. 네. 그럴 때마다 전자 모아놓으셔도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 이걸 그렇게 이렇게 콜드콜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좀 콜드콜이란 건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는 콜드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 정도로 이게 안 좋게 뭔가 좀 자극적인 걸 향신료 강한 걸 좋아하듯이 맞아요. 요즘 네. 좀 그런 느낌이야. 네, 전자는 좀 그런 느낌. 최근 메모리는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정도는 어제는 정말 순간적으로 저녁에 말하다가 다들 전자 진절머리 난다고 다들 이런 분위기네. 네. 마무리 짓죠. 예. 일정 보시고 오늘 바쁜데 내가 잠깐 전자 녹음해야 돼서 해서 거니까 지켜봅시다. 네. 예.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